안녕하세요. 라쿤 잉글리시의 데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도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렇게 확실하게 일어나는 가능성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이 반반일 경우에 어떤 조동사를 쓰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때는 어떤 조동사를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바로 교재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재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란에다가 간단한 소감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즉시 바로 교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수업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도 꾹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레슨 10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뭐뭐일 거야,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임에 틀림없어, 뭐뭐일 텐데, 일지 몰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영어는 그 확률에 맞게끔 그 확률, 가능성의 확률에 맞게끔 그 조동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확률에 맞게 어떤 조동사가 있는지 잘 알아둬야 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동사는 확률이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 계열의 조동사를 배울 때 그 의무, 그 해야 한다는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조동사를 한번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probability, certainty, 이 가능성의 조동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률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How certain are you? 이렇게 이야기했죠. 얼마나 당신이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100%인지 75%인지 아니면 50%인지 이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조동사를 이렇게 좀 갈라놨습니다. 그 95%, 99%에 해당하는 그 가능성, certainty에 해당하는 그 must는 우리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배우죠. 그 가능성이 0%로 쭉 내려와서 뭐뭐일 리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must not이 아니고 그때는 can을 써서 cannot. 근데 보통 이제 cannot 이렇게 쓰지 않고 can't, couldn't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때는 can't, couldn't가 그 certainty, 그 0%에 해당하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충 어중간하게 이렇게 예상할 때 뭐뭐일 거야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확실한 뭐 물증이나 증거가 없이 뭐뭐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쉽게 미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should를 쓰게 되겠습니다. should라고 쓰면 되게 편하게 뭐뭐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아마도 뭔가 확률이 반반일 경우가 있겠죠. 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말로 뭐뭐일 텐데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그때가 바로 may가 되겠습니다. may. 그래서 확률 50%딱 반반일 경우가 바로 ma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might입니다. 여기 may가 나왔으니까 might를 알아야 되겠죠. may의 과거형을 우리가 might라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may는 우리가 뭐뭐일 텐데 이렇게 확률 50%라고 쉽게 이렇게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might라고 하니까 이 may의 과거형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might를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뭐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might는 may의 문법적으로 형태적으로는 과거 형태지만 그 의미는 바로 현재의 의미가 된다는 거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디테일하게 이 might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ight가 현재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는 may보다 그 뉘앙스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may가 딱 50% 반반이라고 한다 그러면 might는 좀 51%에서
55%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률을 강조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어설프게 뭐뭐일 텐데,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신 것보다 이렇게 확률로 알고 있어야 실제로 우리가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조동사를 딱 맞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ight는 may보다 조금 높게 51%에서 55% 사이에 그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might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 가능성의 표현이 바로 could입니다. could. 우리가 could는 can의 과거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can하고 could는 완전히 다른 조동사라고 이렇게 눈치를 벌써 까신 분들은 까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could는 우리나라 말로 뭐뭐일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 일 수 있어 할 때 그 수에 해당하는 표현이 바로 영어에서는 coul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 50%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could는 이 확률하고는 조금 그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may나 might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 확률 probability가 50%나 뭐 55% 그렇게 딱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 could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우의 수 있잖아요. 뭔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 저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죠. 이 개념하고 그 확률 50%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could를 쓰게 됩니다. 잘 아시겠죠? 오늘은 이 조동사 중에서 certainty, 뭔가 확실성을 나타내는 거, 확실하게 그럴 것이다, 확실하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일리 없다 이럴 때 쓰는 must하고 can'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에 나오는 문장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He must be a chef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must를 썼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must를 쓴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요리사구나, 뭔가 셰프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내가 논리적으로 전개했을 때 확실한 뭔가가 있을 때 must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e can be a policeman 이렇게 나왔죠. 그 사람이 경찰일 리가 없어 이런 문장이죠. 경찰 아닌 게 틀림없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내 논리적인 구조상으로 어떤 인포메이션, 어떤 백데이터로 이렇게 굴려봐도 그 사람 딱 보기에 경찰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can't를 쓴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결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must나 can't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능성에 관련된 조동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가능성, 확률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100% 거의 95%에서 99%에 가까운 must와 그리고 zero에 가까운 can't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에 관련된 조동사를 배울 때는 이렇게 확률로 나누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대한 가능성, 그 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동사가 시제에 따라서 좀 그 형태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쿤 잉글리쉬의 데니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Peace.